박대령이 기자 앞에 나서고 KBS 인터뷰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정치인이나 할 만한 행보다. 정치하려고 그러나? 내년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런 비판으로부터 네. 박정훈 단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제복을 입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 이미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네. 이러한 지금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예. 정치적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권 화제가 여의도시 낚시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현안 낚시꾼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어떤 대물 화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이 중 월척 화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중립기어 2부 버라이어티 시사 토크쇼 여의도시 여부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팔딱팔딱 살아있는 시사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꼽히는 강태공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다음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낚지 못할 이슈들이 예.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아니 제가 매주 네. 한 건씩 터트려야 또 네. 낚시할 것도 있는데 지난주에 안 터트려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휴가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래도 쉬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너무 많이 터뜨리면 큰일 나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또 준비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좀 매주 준비돼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중립기어에서 시작해 주시길. 그 저기 동시 시청자가 한 100명 되면 하겠습니다. 빨리 100명. 동조 100명. 예. 끌어와 주세요. 아 이거 매일 해야 돼요, 근데.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뭐 2주에 한 번 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주.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매주 해야 매일. 돼요. 매일 낚아야 돼요. 맞아요. 아. 매일 한 명씩 한 그렇죠. 명 낚다 보면 맞아요. 사실은 점점. 100명, 네. 1000명, 10,000명까지 네. 가는 거죠. 박지훈 변호사님은 출연료 안 받고도 매일 출연하실 수 있으니까. 생각은 없는데 매일 하시죠. 네, 저희가 그거 참고해서 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대물 이슈 3개 준비한 거 짚어보기 전에 간밤에 KBS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화제성이 커서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올해 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출마 자제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경선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의혹이잖아요. 두 분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놀랍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더니 나경원은 왜 출마 네. 뭐 이러고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네. 또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이 단체 카톡방에서 안철수 우린 김기현인데 네. 막 이렇게 경선에 개입하는 듯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새로운 일이 알려졌지만 아니다.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었고 제가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인과 나눈 얘기를 딱 보면은 네. 여사님이 자꾸 언급되니까 아, 그렇죠. 당신 나오면 안 돼. 여사님을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게 맞을까? 막 네. 그런 생각도 좀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이 네. 이제 원래 지난 경선 때 네. 여러 과정에서 100% 당원으로 바꾸고 예. 또 지금 말했다시피 안철수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네, 네. 나경원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혼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이 뭐 사실 많이 무너졌었죠. 네. 근데 그건 사실 증거들이 좀 적었었어요. 음. 근데 지금 강승규 수석이 녹취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아 그래요? 뭐 지인인데? 지인이라도요. 지인이라도 아니, 업무가 근데 사적인 있고. 대화인데? 아니 그냥 지인하고? 업무 얘기고 사적인 대화 아니죠. 강신업 씨는 뭐 그거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 요게 본인 업무고 업무에 관련된 얘기고 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이게 범죄 여부를 떠나가지고 오. 저는 이제껏 그런 소문하고 네. 직접 드러난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봐야 된다. 네. 그럼 강성규 수석은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범죄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은 네. 범죄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다시피 어떤 범죄나 뭐 어떤 것을 적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맡은 직분이라든지 네. 그걸 직무와 봤을 때는 연관성? 저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래도 뭐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수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개인적으로 사적인 친한 대화는 사이니까? 할 수 예. 있잖아요. 사적인 대화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도 막 사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아니 장성철 수장이 이런 얘기 저하고 한다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장성철 네. 뭐가 힘이 있다고 아. 아무 힘이 없는 사람하고 실제로 직책이 있는 그렇죠. 경선에 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대화를 하고 그 당시에 출마하려고 했던 예비 경선에
그 강신업 변호사가 네.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사적인 대화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저 얘기 생각이 들어보니까 들어요. 또 맞는 말 같네요. 네. 앞으로 이게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는 또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지금 말했듯이 여사님 얘기도 나오고요. 네. V. V는 이제 VIP예요. VIP. VIP 예. 넘버원. VIP 얘기 나오고 V 여사님 얘기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그 얘기할 건데 네. 아마 업무상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근데- 녹취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예. 뭐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지난 일이기도 네, 하고. 또 뭐 강신업 변호사가 그렇게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흐지부지 될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막 문제예요, 이거 문제 삼아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저 진보 진영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보수파? 아니, 저는 딱 중립. 네. 제가 중립이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왼쪽에 있는 느낌. 네, 그렇게 왼쪽 받아주십시오. 저 끝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착석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도시 낚시터에 풀어져 있는 대물 이슈들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자, 물고기 판넬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일단은 하나씩 들고 오늘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쫙 자. 오버뷰를 한 다음에 다시 제가 수거를 하고 자. 하겠습니다. 광복절? 자, 첫 광복절? 번째는 항명이라는 대물 이슈고요. 네. 잼버리입니다. 잼버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광복절. 오늘이 강복절이니까요. 네. 오늘 광복절. 자, 일단 다 주시고요. 네. 아니 줬다 뺏어. 뭐 이것도 뭐라고 그냥 갖고 네, 있으면 물고기는 제가 갖고 진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 대물 이슈는 항명입니다. 항명. 네, 물음표가 중요해요. 네.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11일 KBS의 박 대령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네. 했죠. 네. 이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이 국방 홍보 훈령 등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도 추가로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아직 모르고 계실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제 그 타임라인 띄우고 살짝 제가 짧게 소개하고 이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지난 7월 17일 포구에 실종된 사람들을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기억하실 건데요. 최 상병 죽음을 둘러싼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해병대 자체 수사단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8일에 수사단이 수사를 마쳤고 소속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30일 국방장관한테 이런 결과를 보고를 했고 사인도 받았고 경찰서에 이 내용을 이첩하는 방침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7월 31일 국방부가 수사 결과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를 갑자기 취소를 합니다. 수사단 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기존 스케줄대로 8월 2일에 경북경찰서에 수사 결과를 이첩을 하고요. 이첩하자마자 국방부가 보고서를 즉시 회수하면서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죄명으로 군 검찰에 입건을 시킨 건데요.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31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말을 했고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박 대령이 이를 어기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경찰에 넘겨서 명령을 불복종한 항명 혐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커지니까 박 대령이 직접 기자 앞에 나서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했을 땐 수고했다고 어깨까지 두드려줬는데 바로 다음 날 국방부 법무관한테 전화가 와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 8명에서 축소를 해라. 외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건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박정훈 대령의 혐의가 집단 항명 수괴였습니다. 지금은 항명죄로 바뀌었지만 네. 이름만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수괴, 항명 네. 이렇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 좀 지금 변호사 하기 부탁드려요. 전에 군 검사, 군 군 판사를 네네.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이 체계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오래 판사 검사를 하면서 항명죄 같은 건 해본 적이 있지만 네. 집단 항명 수괴죄 네. 범죄는 있습니다. 그것을 의율하거나 적용해본 기억은 없고 오, 그런 사례를 본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내용한 내용은 뭐냐면 구테타 네. 수준 아니에요? 이 집단항명. 내용은 그거예요. 네. 집단적으로 상관의 지시에 불복해가지고 네. 항명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근데 그 중에 수괴라는 거는 네. 두모급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전시회 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네.
사형. 수괴는 사형이에요. 네. 근데 전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집단 항명의 수괴니까 아마 수사단이 집단으로 본 거예요. 헌병대 수사단을 집단으로 보고 그 수사단의 해병대 수사단. 수괴니까 항명이다. 네. 이렇게 의유를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뭐가 건가요? 짚어봐야 예. 되냐면 예전에는 군사건은 군에서 다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로 네네네. 법이 위원회. 조금 바뀝니다. 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 뭐냐면 이첩? 뭐냐면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 이첩을 해요.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된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이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국방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국방 법무관리관하고 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수사단장은 그 사단장 포함해서 다 넘겨려고 생각을 네. 했던 것 같고 이제 중간에서는 사단장 빼라고 했는 것 같고 예. 그게 지금 외압이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에 대해서 군 당국의 입장은 외압 없었고 경찰 이첩을 잠시 보류해달라라는 정당한 지시였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마음대로 어겼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국방부랑 박정훈 수사단장 사이에 공방이 시작된 건데 외압과 항명이 맞서는 이 사건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명은 맞는 것 같아요. 오, 왜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지시를 했는데 네. 이것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기시감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국회 나와서 증언을 한 게 있죠. 뭐 박근혜 정권 때 뭐 댓글 수사 네.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국정원 중앙- 댓글 중앙지검장인가요? 그분이 뭐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불법이고 네. 부당한 건데 제가 왜 그거 왜 따릅니까? 막 이런 식의 네,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막 윤석열 대통령이 뜨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좀 기시감이 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네. 빼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쵸. 그리고 경찰 임성근- 이첩 해주지 네. 말라는 것. 네.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 지금 네. 보면은 국방부 차관이 본인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그래 수사 잘했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네, 빼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윗선은 누가 있는 것이냐. 음.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개입한 것이 네.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받는 건데 네. 박 수사단장은 또 이런 얘기예요. 안보실에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료 우리가 줄 권한이 없어서 안 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수사 자료는 안보실은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어가지고 네.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이거를 군용법으로 수사단장이면 쉽게 말하면 경찰청장 같은 역할이에요. 네. 경찰의 수사본부장 그렇죠. 되게 높은 네. 위치입니다. 네. 그 사람을 지금 집단 수괴 항명죄 뭐 이런 걸로 지금 엮었는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가 첫 네. 번째고 그러면 이제 어떤 명령이라는 지시가 네. 제대로 이루어졌냐 이게 두 번째로 네.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만약에 네.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교통사고로 정상적으로 내려온 네네. 명령이라면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안 따랐다면 항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장소장이 잠깐 얘기한 거였지만 다른 어떤 그 곳 외교안보실은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외교안보실의 모 차장, 아이고 제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김태호 차장, 네네. 뭐 지금 근무 연관성이 네네. 있다고 하니까 임성근 예, 사단장하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명령이 아닌 외압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것도 외압은 할 수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엄청난 범죄까지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군 법무, 군 검사 업무 했던 저로서는 사실은 네.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명령이 제대로 떨어졌으면 수사단장도 지켰어야 되는데 네. 국방부 장관 명령이 맞는 거고 네. 그 나머지 명령들은 예. 그냥 잡소리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명령할 상관. 권한이 네. 없습니다. 그런 거라면 조금 그 부분을 외압으로 볼 네. 가능성이 크다. 아. 그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예, 여쭤보고 예, 싶은 예. 이럴 수가 있어요? 경찰청장이 네. 어떤 일선 경찰서장이 뭘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검찰로 넘기겠습니다라고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했어. 예. 그때 경찰청장이 그래 보고해. 처음엔 이래다가 다음날 전화해서 야 그거 잠깐만 좀 검찰에 넘기는 거 보류해봐. 이랬을 때 그 당시 경찰서장이 뭔 소리야. 이거는 외압이야. 잘못된 거야 하면서 검찰로 넘겨요. 그러면 그 경찰은 일을 잘한 건가요? 하나면 괜찮아요. 네. 예컨대 국방부 장관이고 국방부 장관이 명령권자잖아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 변동했다면 괜찮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경찰서장 아니면 여기서는 박정훈 단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이 사람이 모르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분명히 장관님 지시사항하고 다른 것 같다. 추측이잖아요, 추측. 네, 어쨌든 이제 간에. 확인을 해봐. 본인 책임져야죠.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명령이라는 것이 사실 뭐 이렇게 서류로 해서 넘어가고 하는 것만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 이 케이스에서는 전화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군대에서는요. 했잖아요. 예. 군대에서는 사실은 저는 구두도 명령으로 봐야 되는 그럼요. 겁니다. 그쵸. 당연하죠. 서류는 확실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군인도 이제 공무원화 돼가지고 예. 서류 자꾸 남기려 그래요. 네네. 책임 안 지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거고 만약에 누구라도 명령한 게 확실하다면 네. 사실은 따랐어야 되고 그걸 따르지 못한 거는 범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집단항명 네. 수개죄 이걸로 크게 걸릴지는 그쵸,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맞는데 과연 그 명령이 제대로 떨어졌는지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사령관이 소대장한테 네. 야! 돌격 앞으로 해! 그랬더니 이제 소대장이 죄송한데 저 공문으로 아, 그쵸. 돌격 앞으로 네. 공문으로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공문이 군대에서는 필요한 그런 예. 네. 기관이 저도- 있고 아닌 조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김에 이제 일각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임성근 구하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도 유력한 후보고 이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 1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석 국방장관과 함께 근무한 점을 또 주목한 그렇죠. 건데요. 그 별 문제도 아니에요. 얘기해봤자 과실치사죄거든요. 예. 과실치사 이게 성립할지 안 할지도 경찰 수사를 거쳐야 되고 네. 검찰 뭐 그럼. 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면 이게 네. 범죄가 성립할지 별 네. 문제 없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문제가 된다면 넘겨야 되겠죠. 당연히 네, 네. 사건을 조사를 네, 네. 하려고 이첩을 시키는 게 맞는데 왜 이 사람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느냐? 그 추적해 보니까 그런 MB 시절 때 외교실에서 같이 다 근무했던 예. 거예요. 행정관으로서 당시 소령으로 근무를 했고 이종섭 장관도 당시 그 행정관 네. 뭐 더 높게 있었겠죠. 선임 행정관으로 있었고 그러고 지금 김태호 차장이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여나 그런 연관성 때문에 네. 외교실, 특히 외교안보실의 김태호 차장 등등이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외압이고 문제가. 또 다른 네.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박정훈 단장이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슈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박 대령이 이렇게 기자 앞에 나서고 KBS 인터뷰하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정치인이나 할 만한 행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비판으로부터 네. 박정훈 단장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네. 제복을 입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 네. 그리고 상부의 지시와 좀 배치되는 예.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보는 현상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정치하려고 그러나? 내년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네. 이러한 지금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예. 정치적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네. 정치적인 논쟁의 영역으로 옮겨가 버렸다. 내년에 정치인으로서 변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려운 네. 게 제복을 입고 있어요. 예. 제복을 입고 있고 제복에 그 무게가 있잖아요. 해병대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머리. 그 해병대 머리를 네. 하고 저도 뭐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예, 예. 저도 그렇지만 해병대의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네.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 더더구나 그게 눈에 띄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 그렇죠. 육군 사관학교 생도다. 음. 내가 아들한테 있는데 이 짓거리 하겠냐라고 네. 하는 걸 봤을 때는 뭐 나중에 어떻게 흘러서 정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런 의도는 정치보다는 없어. 자신의 어떤 양심, 네. 자신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신념. 군인의 어떤 신념 그거의 발로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온당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그런 해석과 말이 맞는데 네. 예.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쵸. 그 영역으로 옮겨가져 버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이분이 내년에 정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치권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고 최승훈 상병과 유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주제는 잼버리. 네, 감사합니다. 잼버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지난 12일 공식 종료를 했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가장 정말 수많은 쟁점이 있는데 두 분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십시오.
도대체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1순위가요. 네. 그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 최창행 사무총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스카우트? 예?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네네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예. 있거든요. 여가부 출신 공무원인데 그분이 이러한 국제 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여가부에 있을 때 그냥 여성 인권, 정책 이거를 주로 담당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퇴직을 하고 여기 잼버리 사무총장으로 갑니다. 이런 국제 행사를 치를 만한 역량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그분을 임명을 하고 그분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것.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개수, 네. 그리고 뭐 샤워실, 그리고 벌레 퇴치. 이게 큰 계획과 뭐 정밀한 뭐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야, 화장실, 자, 계획대로 예산 투입할 테니까 자, 똑바로 만들어. 원래 계획대로 만들어. 야, 벌레 방역 철저히 하자. 이게 뭐 어렵습니까? 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실무적인 일들을 제대로 제대로 안 처리하지 하고. 않은 네. 사무총장이 가장 문제다. 왜냐하면 네. 사무총장이요. 다른 분들은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은 상주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서울에 있거나 세종시에 있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상주를 하면서 모든 일차적인 정책 결정, 계획, 집행을 다 한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제대로 일을 못했죠. 저는 그래서 이분을 탈탈 털어야 된다라고 네. 했습니다. 맞죠? 박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그 보십니까?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예. 결국 이건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국가가요? 저는 그래서 예. 대통령이 이게 직간접적으로 네.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이다 이렇게 봐요. 어.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이런 부분 아니에요. 네. 대통령은 뭐 어떤 대통령 그런 얘기도 했죠. 비가 많이 와도 그렇고 적게 와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어떤 선에서 끊기에 조직위, 네. 사무총장, 여가부 장관, 국무총리, 전북도지사 누구누구 끊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기 네. 때문에 저는 대통령 차원에서 네. 책임을 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 문재인 생각이 대통령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든 전현직- 네. 똑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 똑같아요. 두 분 다?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뭐 사과의 SNS 메시지가 있긴 있었고 아니, 그게 저주를 사과- 했죠. 어느 정도에 네. 어느 정도에. 그래서 저는 전 대통령이든 후 대통령이든 네. 대통령 선에서 책임져야 될 국가 부분이 아니고 행사였기 때문에. 아니, 올림픽 망쳤다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오. 올림픽 망쳤는데 조직이 뭐 올림픽 예, 예. 뭐 운동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2020년 7월 달에.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네. 얘기했으니까 SNS 글 좀 내용 좀 살펴볼게요.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고 긍지도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대회 유치 당시에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저주고 비꼬는 말이에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국격을 잃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잃었고 부끄럽다. 이 잼버리 행사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예. 이건 저주죠.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네. 이거 문재인 대통령 탓이야. 아, 문재인 예. 정권 탓이야. 전 정권 탓이야. 이렇게 하니까 내 탓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니들 잘못이잖아. 라는 걸 얘기를 한 건데 네. 전직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나라의 큰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할 역할은 뭐냐면 충고와 조언이에요. 이렇게 저주하고 비판하는 게 전직 대통령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다. 저는 아마도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잼버리 책임 소재도 이렇게 책임 소재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누구 하나 사과를 안 제대로 해서. 사과를 안 네, 하니까 아무도 가는 사과를 거예요. 안 해서. 예. 사실 정말 간단한 방법은 참말로 잘못됐습니다. 예,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수습을 하면 되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사과를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전 정부에서는 사과를 많이 했었나요? 전 정부도 안 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사과한 이제 적 하잖아. 있어요? 이제. 부동산 문제 그 정말 그래서 이제 국민을 하잖아. 분노시켰던 그 네. 문제 사과했습니까? 사과 맨날 아마 자신 있었다고 그랬지. 다시 부동산 정책 내는 거 보면 그게 사과잖아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못했으니까. 사과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음에 빚이 알겠습니다. 있다고 조국한 네, 위로했잖아요. 그렇죠. 조국 맞습니다. 사태는 그때고요. 사과는 전 정권이든 이 뭐 정권이든 안 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사과를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고 보는 게 전북도지사도 사과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사실 좀 그 부분에 안 네.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사과를 했어야지. 본인이 대통령 아니었을 때 이렇게 네. 사과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근데 네. 사실 문 전 네. 대통령이 이렇게 SNS 글을 남기니까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어요. 공식 입장 표명은 아니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후안무치하다라고 표현한 신문 4서를 인용한 건데요. 대통령실의 답장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 적절하지 않죠. 또 그냥 전직 대통령한테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의 예. 참모가 후안무치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쵸. 개싸움이 되는 싸움 거예요. 하자는 그쵸. 이제 문재인 예. 대통령 쪽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게 이건 후한무치예요. 오히려 후한무치한 거 네. 같고 그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다 잼버리는 끝났어요. 어쨌든 네. 마무리가 됐고 네. 그냥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날 네네. 일이거든요. 사실 끝날 일인데 이걸 계속 키워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말면 그만인데 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이 토를 달고 결국 이렇게 가면 뭐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쵸. 똑같이 싸움만 네. 하게 되거든요. 근데 책임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건 계속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저는 한 90% 이상이 현 정부 책임으로 보거든요. 아유, 맞죠. 1년 3개월, 1년 4개월 동안 했고 그쵸. 마무리하는 화장실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벌레 화장실을- 때문에. 벌레 네. 그 벌레를 뭐시 5년 전부터 네. 벌레를 잡습니까? 아니 그 방역. 유충들을 다 없애버렸어야죠. 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하면 하에서. 끝도 없어요. 말하면 끝도 없는데 그냥 잘못했다 하면 그만인 걸 안 하니까 이런 네. 일이 자꾸 생기는 사과를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전 해야 말씀이신데 됩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잼버리 사태로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분들도 이제 우리 국제 행사 이제 개최하는데 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인식이 이러는 그러니까 의견 저런 가진 비판은 분들 저 많아요. 같은 평론가가 하면은 괜찮아요. 아 이거 참 우리 잼버리 이것 때문에 네네네. 부산 엑스포 유치 이거 어려울 것 같아. 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이건 맞는데 지금 국익 앞에서는 네. 외교 앞에서는 이런 거는 여야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한 마음으로. 자 이랬어야 돼요. 김한 이거 비판할 점이 많지만 네. 우리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이 잼버리 이 여러 가지 부분 잘 우리가 다시 네. 한번 되돌아보고 교훈 삼아서. 반성할 거 있고 예. 교훈 삼아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우리가 정치권이 힘을 합치자 이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저주하듯이 네. 봐라 부산 엑스포 되나 보자 잼버리도 개판으로 해놓고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지금이라도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죠. 누가요? 김한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래 그 말 잘해서 유치 잘하도록 네. 지금 노력하죠.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없어지 뭐 김한규 의원이 뭔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또 물고 늘어지고 원내대표가 물고 늘어지고 누가 물고 그러면 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한규 의원이랑 친하세요? 예 아. 친분이 있죠. 네. 군대 동기입니다. 예. 오. 아니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이거를 자꾸 논란을 만들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든지 놔두면 돼요. 그럼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잖아요. 에이 그래도 아니 근데 그거를 만약에 더 이 새 뭐 원내대표하고 딱 말을 얻는 바람에 이게 더 네. 논란이 됐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늘 설화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요.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그렇죠. 다들 모두에게 일기장을 나눠줘서 네. 거기에다가 일단 쓰고 한번 생각하고 올리는 게 낫죠. 그리 그거 중립기업 차원에서 네, 일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번에 국정감사 하기 전에 여야 저는 그래서 후보들 네. SNS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그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장소영도 요새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요새는 좀 자제를 큰일 하시고. 네. 전 절대 안 합니다. 네. 특히 음주 후에 하면 아, 큰일 절대 납니다.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예, 예.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가 겨우 끝났고 네. 인명 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잡으러 가보시죠. 세 번째 대물 이슈 광복절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맞는 광복절이자 세 번째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자만 2,176명이고요. 이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분 한 분씩 꼽으시자면 김태우죠, 김태우. 그렇죠. 김태우죠. 김태우. 네. 그래서 가수 김태우 말고요. 네. 강서구청장, 전 강서구청장 가수 김태우. 김태우가 있나요? 있어요. 또 영화배우 김태우도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그 채시라 부인. 네. 채시라 누구? 그건 아니죠. 최시라 김태우. 천추태우 아니에요? 김태우인가? 김태욱이죠. 우리 고등학 선배인데. 김태우는 네. 저기 정훈이 남편. 예, 김태우. 네. 정훈이 어쨌든 가수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지난 5월 18일 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3개월 만에 사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복권을
헌법 유린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두 분은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하지는 않죠. 3개월 너무 만에 빨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면권을 남용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냥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아유 김태우가 네. 여러 가지를 폭로를 해줘서 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했던 부적절한 일들, 비리 혐의가 있는 까발려졌네. 부분들이 네. 국민 앞에 공개된 거 아니야? 이거는 의인이야, 의인. 옳은 일을 했어. 공익제보한 거야. 네. 그러니까 빨리 사면 복권시켜주자라는 것까지지 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다가 내보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네네. 이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났습니다. 그러면 판결 시 1년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2년간 유예가 돼 있기 네네.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귀한 사람이에요. 뭐 지금 일부는 공무상 비밀로 서리고 네. 거기다가 공익 제보 아니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 국민의 입장에서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걸 사면 복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다면요 내년 8일 때 해야죠. 네. 아, 지금은 너무 일렀다. 내년 아니 올 성탄절에 하든가 성탄절도 많다. 집행유예 어느 정도 좀 하다가 그렇죠. 해야지. 그 내년이나 법원의 판단을 너무 예예 무시한 3.1절도 있고 처사라는. 8.15도 있고 뭐 광복절 뭐 엄청나게 특사 네. 많이 있습니다. 특사도 지금 시간마다 다 하시잖아요. 네, 때마다 다 특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 지금 8.15 때 하라는 거는 네. 뭐냐면 저는 선거 보내라. 야. 김태우 선거 보내라. 네. 시그널입니다. 네. 라고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 시그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기는 안 그 하셨고 시그널 한번 봅시다. 시그널 따라 할지 국민의힘이 안 안 할 할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단 김 전 구청장은 그 자기의 그 블로그에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라고 네. 출마 의지를 또 밝혔잖아요. 엄청 강해요, 출마 의지가. 네, 본인이 근데 이제 지역에 네. 있는 사람들한테 나 출마할 거야, 하고 싶어, 출마하게 되면 도와줘라고 네. 이미 전화를 돌리고 있고 네.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복권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시켜라 이런 대통령 메시지로 읽을 수 있는 시그널이네, 시그널. 아니라니까. 완전 시그널. 아니야.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아요. 뭐야 김태우 억울하잖아 지금. 풀어줘, 야, 이런 거. 빨리 사면 복권. 네. 이걸로 끝이라니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국민의힘은 이거 무공천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네. 근데 원래 원칙은 무공천이잖아요. 예, 무공천이 제일 좋고 예. 어차피 조금 좋진 않아요. 그 텃밭 자체가 예, 예. 국회의원들이 다 저기 완전 민주당 진보 쪽이잖아요. 텃밭이잖아요, 강서구가. 민주당이 좀 가까운데 어쨌든 간에 김계대 고민될 거예요. 이 시그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게? 네. 정말 장 소장님 말대로 야 김태우 풀어줘 괜찮아 이거로 해석해가지고 네. 무공천 하면 다행인데 만약 그 뜻이 아니거나 또 혹시나 오해하거나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가 엄청나게 난감할 거예요. 아니 전혀 난감하지 엄청나게 난감할 그럼 거예요. 국민의힘 전혀 지도부는 난감하지 전혀 않고 선긋기 할 거라고. 3주 전에 네. 최고위원 등 지도부들이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어요. 오, 네. 그래서 김태우 사면하면 어떡하지? 우리 강서구청장 내보내야 되나? 공천해야 네. 되나? 근데 거기서 만장일치로 네, 안 된다. 아유 뭐 우리 에이, 다 봤잖아요. 그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그 만장일치고 뭐 집단 뭐 다 해봤자 위에서 야 내보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기현 당대표랑 이철규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저녁에 예. 한잔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 김기현 당대표가 이번 저 공천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총선 저희가 다 경선해가지고 뭐 후보들 다 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뭐라 했는데요? 그럼 당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하세요. 정리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님이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가짜 뉴스인데, 이게? 계속해서 진짜 뉴스라니까요. 제가 말한 것은 계속 지금 국민의힘을 대통령실과 지도부 지금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약간 지난 총선이 아니라 경선 음, 때도 전당대회 약간 때. 예, 이거 입김이 다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네, 그런 전적을 보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시면서 네. 정리했다. 나는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요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려주세요. 사랑해요 국민의힘. 뭐, 알았죠? 왜 쇼츠로. 사랑하는 게 뭐가 제가 됩니까? 계속 네. 계속 요 부분. 사랑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사랑합니다. 민주당 정의당도. 빼버리시고. 자 근데 네. 정당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지금 장선수장 말대로 돼야 됩니다. 네. 앞으로 총선이라든지 그렇죠. 보궐선거라든지 대통령실의 입김이 없이. 그게 입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총선에 불리해지는 게 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김태우 이 공천이 되냐 안 되냐가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안 한다니까. 안 되면 어쩌면 천만다행이고 네. 국민의힘한테 되게 유리합니다. 근데 본인은 네.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네, 저도 높아요. 안 할 공천은 안 할 것 공천은 안 같은데 할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이번에 떨어져도 무수도 안 나가고 막 밀어주고 이러면 비슷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당에서는 선을 긋는 알겠습니다. 거고 알겠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변수. 예. 어떤 변수요? 민주당이 강서 쪽에 의원 네. 3명이 다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네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서로 미는 네. 후보가 또 따로 있고 아, 하나로 힘을 합칠 수가 없는 거네요. 예비후보만 해도 13명 정도 맞아요.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 공천을 받았어. 그러면 저 인간이 공천을 받아? 네. 나보다 못한 인간 나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해서 그런 경우 있어요. 민주당 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다시 네.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저럴 기회다. 아, 바닥 민심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났는데 저쪽 진보 진영 표가 분산이 돼? 정의당도 출마해? 진보당도 출마해? 야 이거는 분열이다. 우리가 공천을 하면은 당선될 수 있다. 네. 만약에 어려운 수도권 선거를 내가 공천을 해가지고 당선시켰다? 네. 완전 나의 지도력은 확고해진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죠. 민주당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아주 유리한 선거구에서 네. 그것 때문에 졌던 그쵸, 곳이 그쵸. 많아요. 네. 공천이 잘못돼가지고 예. 또 뭐 일부 얘기하긴 뭐하지만 일부 졌던 사람이 상대 후보를 지원하기도 하고 뭐 얘기해 주세요. 그런 누구예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 13명이 있다고 하는데 예비 후보가 네. 아마 한 명으로 통일이 될 거고 통일이 쉬울까요? 쉽진 않겠지만 네.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수도권의 내년에 총선의 바로미터가 되는 네.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게 투표율이 낮지만 네. 그 득표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약간 민심을 읽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쉽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않을 것이다. 것이다. 예. 한 명으로 딱 이게 추릴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는데 네. 졌다. 네. 이재명 당대표 그냥 끝이에요. 저도 그래 그건 봅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유리한 사활을 환경에서, 걸겠네요. 예. 이렇게 유리한 환경에서 선거에서 물러나라. 그러면 뭐 10월 퇴진선을 내겠잖아요. 그 비슷하게 돼요. 장 소장님 말씀.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의미는 지금 못 보궐선거 믿는다는 10월 얘기예요. 달이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두 분 가셔야 될 시간이니까요. 네, 좀 계속 더 해도 돼요. 네. 뭐 하시- 아, 하려고 그래요? 했는데. 한 2시간 해요. 그러면은 그 일도 저 없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이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로 공천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원래는 없어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저요. 누가 나가도 저 김태우 구청장 나가면 그래도 할만하겠죠. 왜냐면 현직 구청장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나머지 사람은 나갈 생각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의도시 낚시터에서 다뤄본 세 가지 현안이 있었죠. 이 중에 월척 현안 어떤 거로 고릴까요? 저는 일단 광복절에 한 표 합니다. 네. 저는 최수근 우리 항명, 네. 박정훈 단장 전 요게 조금 더 저렇게만 문제 삼아가지고 아니에요. 윤석열 소장님은요? 정권에 요거는 저 네. 요거는 이거 특검으로 가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저는 광복절 김태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항명이 이게 근데 이 부분이 내년 총선까지 네. 상당히 큰 그쵸. 바로미터가 아니 요게 될수 이제 있어요. 이게 특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광복절 이 사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야 당 대표들이 그만둬야 될 상황도 있어요. 아. 차기 정치권의 큰 네. 변수예요. 오늘은 2대1로 광복절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이제 이 총선을 앞두고 이 광복절 물고기가 갖고 올 파장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같이. 근데 제작진에게 한 건의 드릴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막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만들지 마시고 네. 저희 출연료나 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이거 내일 다 못 쓰잖아요. 그렇지. 이거 탈부착식으로 좀 해주시면 여기 이거 이름표만 계속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탈부착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제작비 아끼죠. 이것도 사진 한 장 오늘도 오, 찍어야 봐야죠, 되니까요. 봐야죠, 잘 봐야죠. 보여주세요. 봐야죠. 자, 오늘 표지 마냥 한 장 더 찍도록 어디 봐야 되나요? 가운데 거.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의도시 여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다음 주에도 강태공으로서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립기원은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광복절에도 같이 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일에는 더 알차게 준비한 내용으로 권기범 기자가 찾아옵니다. 우리보다 더 알차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 네?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우리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알찹니다. 알찰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박 변호사님. 저희는 더더 알찬 모습으로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